어제 사모님은 차명거래 중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정 교수의 차명거래 중독이라는 제목이 오늘 한번 저희들이 붙여봤습니다. 어떤 중독인지 언제도 샀는지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도 그리고 남편이 법무장관 사표 내기 2주 전까지도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했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함께 보시죠. 차명 매입을 일단 직접 설계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조국 조카가 WFM 주식 관련해서 정경심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는데 정경심 씨가 조국 조카 모르게 WFM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국 조카는 사업 초기부터 회사 경영을 관여한 정경심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지만 주식 매입 계획은 사전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을 위한 이례적 계약까지 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국 조카와 코링크 원금 보장을 위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까지 맺었다.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차명 계좌는 총 6개 동원됐죠. 정경심, 단골 미용사, 패친 등 차명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돈을 빌려줘서 금융상품을 투자하도록 내가 오히려 길을 열어준 거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단골 미용사는 검찰에서 차명 계좌를 정 교수가 분명히 요청했다라고 진술한 것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정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요. 특정 날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이 날짜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일단 8월 22일에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남편이 출근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지적을 받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바로 이날에도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를 했다는 걸 검찰이 확인했어요. 이날이 8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처럼 더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된다,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 날이었어요. 전날이에요.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수사가 막 들어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차명 계좌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겠지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 뭔가를 팔거나 해야 될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 수사는 안 것도 아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 덧붙이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습니다만 좀 중독이 아닌가. 정말 본인의 남편이 고위 공직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차례 차명 거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공직자나 공직자 부인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이죠. 네, 위법입니다. 그런데 차명을 통해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정말 배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공인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공인이다, 공인의 부인이다, 가족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저럴 수가 있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남편이 사고하던 8월 22일에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특히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돼서 금융실명제 위반, 박용진 의원께서 어제 이거 명백하게 이건 불법이다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보니까요, 박 의원님. 예. 23차례 조국 장관 임명부터 재임 중이던 9월 30일까지 차명으로 23차례 거래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 방금 사과했는 그날에도 3차례 걸쳐서 주식 선물 옵션 투자. 대학가의 조국 사태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도 정경심 씨가 차명으로 주식 거래.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그날에도 주식 거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 법을 우습게 한 겁니까? 검찰 조사를 가볍게 여긴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안영환 전 의원 말대로 중독된 겁니까? 검찰의 공소장에서 밝혀진 차명거래 날짜가 우리 언론 기자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유독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날짜에도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었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차명거래, 차명 계좌를 트고 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이지 그 뒤에 며칠 날 했는지가 특별히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법에 더 처벌을 더 강하게 하거나 이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법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3년 8월 12일 저녁 8시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앞으로 2달 여유를 줄 테니까 다 실명 전환해라 비실명 자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서 비실명 자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차명 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99% 거의 100%를 다 세금으로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금융실명법 법은 차명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날 이렇게 했는지는 언론에서 이제 관심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명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차명 거래를 통해서 탈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불법이다. 정경심 씨의 입장도 정경심 씨의 입장도 해명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다. 거짓이 섞여 있고 법리에도 문제 있다. 수사 기록 검토 후 고석을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명권이 있습니다만 손소 변호사님, 지금 차명으로 계좌를 빌려줬다는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차명 계좌를 정 교수가 요청해 왔다라고 진술을 다 한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 정경심 씨의 해명이 과연 법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에요. 우선 재판을 앞두고 검찰도 증거에 있어 공소 제기했고 또 공소 유지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도 또 피고인의 변호인도 본인들이 방어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어제 정경심 교수의 그 변호인이 한 이야기 중에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뒤섞여 있다. 정확히 그 의미가 뭔지는 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호기심은 그러면 무엇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또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법리상의 검찰 공소 제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할지 지적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이제 재판이 앞으로 쭉 이어질 텐데 혹시라도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다른 가족도 함께 기소가 된다면 그 재판의 진행도 혹시라도 같이 묶여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모을 것이고요. 공소장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 그 내용이 만약 다 사실이라면 예. 상당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와 별개로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검찰도 이제 추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는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즉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이번에 공소 제기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동안 조국 교수의 해명, 조국 교수 측의 해명을 신뢰하고 상당 부분 지지했던 분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